근데 두 나라가 다, 그죠? 해군, 군함 만드느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영국도, 독일도. 업자들은 좋은데, 그죠?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도, 그죠? 1912년에 12월 8일 날, 전쟁 나기 2년 전이에요. 1904년부터 살짝 영국이 독일이 돼서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이때 프랑스하고 하친조약을 맺으면서. 10년 뒤에 딱 전쟁 나는 겁니다. 1차 대전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 교묘하게 독일을 왕따시키면서 사실은 포위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독일이 또 미련하게 또 걸려든 거죠. 12년, 그죠? 12월 8일 날 영국 장관이요, 영국 육군 장관이 독일 방문해요. 명분은 독일의 산업시찰, 이렇게 해갖고죠. 방문해갖고 독일 황제하고 독일 이제 주요 인사들 만나서, 그죠? 의도가 서로 뭐냐?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 그래서, 그죠? 우리 두 나라 다 해군 키우느라고 죽겠다. 이 육군 장관이라서, 그죠? 얘는 해군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낸 거예요. 얘는 좀 비교적 삼자적 입장에서. 회담을 했는데, 그죠? 독일이 요구하는 게 결국 뭐냐면 영국의 중립이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영국이 좀 빠져달라. 영국 육군 장관은, 그죠? 그건 내가 결정도 할 수 없고, 영국은 아마 그건 못할 거다.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영국 홀덴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도착하기 직전에 황제가, 그죠? 카이저 황제가 이제는, 그죠? 민간 쪽 말고 군인들만 전쟁 강요, 전쟁에 관련된, 그죠? 강요를 다 불러다가 회담을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자, 영국 홀데인이 온다는데 우리의 방침을 정하자. 걔가 와서 서로, 그죠? 사실 이날, 그죠? 홀데인이 와서 회담이 나오기, 얘는 그때 호텔에 묵고 이랬는데, 그죠? 이 12월 8일 아침 회의에서 사실상, 그죠? 영국이 만약에 중립을 안 지키겠다 그러면은 이건 전쟁이다. 그렇지만 전쟁을 원치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날 회의가 이때 전쟁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있고,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죠? 사실 이때 분위기는 이때 육군은 이런 거예요. 몰트케란 유명한 독일의 육군 참모 총장이, 그죠? 어차피 싸울 거라면 빨리 준비해서 우리가 성공을 가하자. 이게 몰트케 주장이고요. 이때도 티르피츠는 메가리가 없어서, 그죠? 해군이 준비가 아직도 안 됐다. 티르피츠는 영국 해군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독일은요, 독일에 가면, 그죠? 이렇게 덴마크라는 뿔딱지가 있죠, 그죠? 또 이렇게 싸고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발트 해고, 요게 북해예요, 영국. 이 독일이 이렇게 있어요, 독일이. 네덜란드. 이 덴마크입니다. 독일은요, 이 덴마크하고 독일 국경 사이에요, 운하가 하나 있어요. 이걸 킬 운하라 그럽니다. 이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운하예요. 함부르크 쪽에서, 그죠? 배로 돌아가려면 여기 섬이 많아요, 또. 그래서 그걸 삥 돌아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죠? 이 운하가 독일한테 중요한 운하인데, 이걸 카이저 황제 때, 빌헬름 2세가 할 때, 그죠? 마지막 그 운하 공사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그 돌은, 그죠? 또 황제가 올려요. 이렇게. 이걸 갖다 카이저 운하라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킬항이 여기 있어요, 왼쪽에. 함부르크 여기 있고요. 독일이에요. 전함을 만들다 보니까, 드레드노트급에 해당되는 독일도 만들다 보니까, 이 운함이 통과가 안 돼.
그래서 또 운하 또 확장 공사를 했어요. 독일은 사실 참, 이 해양 내국이 되기 어려운 나라예요. 나가는 길이, 그죠? 요건데, 영국이 여기서, 그죠? 옛날 프랑스, 영국이 사이가 나쁠 때는 몰라도, 사이가 좀 여기서 막아버리면, 그죠? 해군이 나가도, 그죠?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2차전 때 비스마르크호가 1위 나가서, 그린란드 쪽 갔다가 여기서 뭐 격침됐는데, 그죠? 독일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도 아니고, 이 독일이 해군 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조지 만 그 책 한 권에 꽂혀갖고요. 참 하여튼. 그래서 그날 아침 회의에서, 그죠? 이런 거죠. 아무래도 싸울 것 같다. 아무래도 이건 전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누구 하나 뭐, 싸우겠다 말한 놈은 없고, 왜냐면 책임 문제니까, 그죠? 몰트케도 뭐, 그냥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 뭐, 티르피츠도, 그때가 준비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점점점, 황제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오. 이러고, 다 이제, 뭐 이런 회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홀덴이 그죠? 왔다가 갔어요. 사실상 여기서 이제 전쟁이 결정이 나는데, 최종 도화선은 이런 거예요. 그죠? 이 발칸반도, 그죠? 오스만 터키가, 옛날에 이게 오스만 터키 땅이에요. 근데 세르비아가 중심이 돼갖고, 독립전쟁을 해갖고, 그죠? 이스탄불만 남겨놓고선 다 뺏어냈어요. 세르비아가 이제 발칸의 맹주를 또 자처하고 나선 거죠. 근데 이놈이, 그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는 앙숙이에요. 근데 이놈은 또 러시아는 또 범슬라브주의라서, 그죠? 이걸 밀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는 이 발칸반도 때문에 서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비스마르크는 이걸 사기쳐갖고, 그죠? 만약에 둘이 싸우면 난 러시아 편을 들겠다고 사인해주고, 오스트리아한테는, 우리가 누구냐, 게르마니제하고 또 사인하고, 뭐 이랬다가 이제 깨진 건데, 그죠? 여기서 전쟁이 나갔고, 1912년에. 세르비아가, 그죠? 연합군이에요. 주축이. 아예 그냥 이스탄불 점령하고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하고 독일이 다 말렸어요.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또 팽창할 거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게 변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오스트리아가, 그죠? 세르비아를 치기 위해서 들어가면 러시아는 이걸 좌시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되면 저절로 러시아하고 프랑스는 동맹이 돼 있거든요. 누가 공격받으면 이쪽 공격하게 돼 있어요. 자동방으로. 그러면, 그죠? 오스트리아가 또, 그죠? 이렇게 또 공격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판에, 그죠? 영국이 중립선언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결국 이게 1차 대전이 왜 일어나냐. 이게 다 자동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제 사라예보인가 거기서 총 맞고 죽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도 사실 그 황태자 죽었다고 뭐, 사실 그 때문에 격분한 게 아니에요. 황태자 별로 인기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는 그걸 가지고, 그죠? 세르비아한테 이제 막 야단치고 뭐 이렇게, 이거 후퇴 조치를 받아내려고 한 건데, 그게 잘 안 먹힌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오스트리아 체면상, 그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이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당시는 다 병력 수송이 철도로 돼 있어요. 철도로. 그래서 독일이요. 특히 독일이요. 이 전쟁 계획을 세워갖고서는 딱 보탄을 누르면 큐 하면, 그죠? 그때부터 모든 이 물자와 병력이 자동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 와서는 퍼트 CPM이라고 하죠. 그죠? 이때 나온 거예요. 기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죠?
뭐 탄약 실은 기차가 들어오면 하약하고 또 딴 차가 들어오고, 그죠? 독일 철도가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나중에는, 그죠? 독일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마치 그 옛날에 그 1987년에 그 프로그램 매매가, 그죠? 뉴욕 증시에서 뭐 대폭락을 한 게 프로그램 매매가, 그죠? 일정 이상 손실 보면 팔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니까 또 팔고 해서, 그죠? 컴퓨터 때문에 뭐 증시가 폭락했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 그 당시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사실 프로그램 매매처럼 돼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와르르 해서, 그죠? 1차 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죠? 그 전에 이제 사실은, 그죠? 88년에 황제가 되면서 카이저 빌헬름 2세가, 그죠? 1888에 2018년까지 30년 동안 이제 이때 독일이 졌어요. 그게 사실은 결국 카이저의 장난입니다. 이게 다 따지면 빌헬름 2세의 게임인데, 그죠? 이 빌헬름 2세가 이제 그 세계 정책을 하다 안 되니까요. 1912년에 가서는요. 아까, 그죠? 세계 정책을 포기합니다. 신형 대국 관계를 하지 말자. 효과가 없다. 그래서 독일이 느낀 게 뭐냐면, 그죠? 우리가 양지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데, 우리 약점이 뭔가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우리 적이다. 오스트리아도, 그죠? 또 이게 세르비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유럽 대륙 내에서 독일의 위치를 다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죠? 독일이 이때부터 중부 유럽 정책으로 돌아가요. 중부 유럽 정책. 센트럴 유럽 폴리시. 아, 세계 정책 하지 말자. 하기에는 너무 무리하고, 하고 이렇게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죠? 그래 되면, 군수산업체들, 수많은, 그죠? 그동안 이걸로 단물 빨던 또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거기다 또 독일의 보수층이, 보수 지배층이, 야, 그건 개구력이지 않냐. 아, 그동안 야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그죠? 이제 와서 받고 왔냐. 그래서 이 당시 카이저는, 그죠? 영국이 중립을 안 지킨다는 말을 확인하고, 사실은 이제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죠?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전쟁하지, 이렇게 후퇴하자. 했지만, 그죠? 이게 너무 때가 늦었어요. 구조가 그동안에 다 이게 맞춰져 왔기 때문에. 독일은, 그죠? 이 빠꾸인데, 쉽게 말하면 빠꾸. 카이전 이 무렵에는 빠꾸를 했어요. 빠꾸를 했는데, 흘러가는 상황은 결국 발칸 반도에서, 그죠? 저게 터지면 자동으로 전쟁을 간단 말이에요. 독일은, 그죠? 그 당시 카이저가 우리가 너무 깝쳤다. 그래서 카이저는 사실 마지막엔 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데, 그죠? 또 밑에 애들이 또 그동안에 안 바뀌잖아요. 독일이 굉장히 그때, 그죠? 후회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독일의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전쟁은 바로 2년 뒤에 터져요. 그래서 카이저는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전쟁에서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리고 세계 정책도 포기하고 했는데, 아새끼들이 말을 안 듣더라. 뭐, 그래서, 그죠? 카이저는 나중에 막, 망명해요, 망명. 망명해서, 네덜란드에 망명해서, 건평 한 150평, 대지 한 200평짜리 별장에서 정원에 집 좋아요, 그래도. 뭐 황제니까, 그죠? 그 집에서 살다가, 뭐, 재혼도 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얘가 바닥이요. 1925년이 바닥입니다. 을충년이.
근데 그죠? 18년에 이제 전쟁에 지고, 그래서 망명해서 그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비참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가는데, 그런데 그죠? 이게 1차 대전이요. 시민 말고 군인만 10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대기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참하지만요. 항상 저도 얘기했죠. 그죠? 전쟁은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뭐냐면요. 대표적 영국 같은 나라, 그죠? 영국도 지배층이 쥐고 있었는데, 그죠? 재벌들하고. 이 바람에 병력 차출하고, 이것 때문에 보통 선거를, 그러니까, 그죠? 하층 계급한테 사회적 양보를 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통 선거라고 하는 게, 그죠? 흔히 말해서 아무나 연령대가 되면 하는 선거, 그죠? 이 보통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게 1차 대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 민주화, 권력의 이하, 권력의, 그죠? 이렇게 분화. 그런가 하면, 그죠? 사실상 그 레닌이, 그죠? 제국주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식민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외 영토 확장이나 영향력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레닌이 그 당시에, 그죠? 제국주의론을 써갖고, 뭐, 자본주의 모순이 나중에 제국주의를 통해서 뭐, 그죠? 망한다는 게, 그 맞는 분석인데, 그죠? 사실 제국주의는요, 제국 말고 제국주의는 사실상 1차 대전으로서 사실은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독일의 제국주의 추구, 그 벨트 폴리티크, 그죠? 세계 정책. 제국주의는 사실은 이게 1차 대전 종전으로서 사실상 제국주의는 더 이상 이제 저게 쌀뜨기운 짓이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적어도 그죠? 정치의 그래도 선진마당인 유럽에서는 제국주의 돈 안 된다. 독일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그죠?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보통선거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1차 대전의 결과 러시아 제국은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은 근대화가 추진이 안 되다가 어떤 면에서 그죠? 제국이 사라지면서 러시아 제국이 빡시게 그죠? 공산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또 근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전은요,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독일이 한 번 더 했지만요, 3세판 중에 2판을 해야 되니까, 그죠? 독일이 그만큼 강국이에요. 그 당시 인구도 많이 늘었고, 영국보다 인구가 많았어요. 독일이 하여튼 급성장했습니다. 기본 원인은 급성장한 독일이 경제가 결국엔 영국과 도전하다가 진 거고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모델이 사실 1차 대전으로서 사실은 용도 폐기된 거예요. 그런데 그죠? 그럼 제국주의 왜 등장을 하느냐? 레닌 제국주의 때문에 그래. 레닌 제국론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의 약자들한테 저것들이 제국주의를 하기 때문에 니네가 피탈을 당하고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제국주의는 공산주의가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공산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한 이념의 무기로서의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서는 끝난 겁니다. 저게. 서양에서는 뭔 제국주의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죠? 이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바로 민족 해방이죠. 제국주의를 타파하는 게 그죠? 바로 이제 민족 해방. 민족 해방이요, 그죠? 그 찌끄레기 끝물이 조선에 한국에 와 있는 그죠? 사실 이제 그놈의 NL이에요, NL. 예? 한국의 NL, 통진당. 예? 이건 진짜 웃기는 게 그죠? 1920년에 끝난 놈의 제국주의가 다시 그죠?
근 100년을 끌어와서 한국 내에서 또, 그죠? 이렇게 또 민족주의하고 결합돼 갖고 극우파적인, 그죠? 한국은 1960년대 때 자생적, 그죠? 민족 해방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참 이게 보면 뭐냐면요.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지나간 사조나 이념을 가지고요. 지금과 미래의 일을 갖다가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죠? 참 보면 이렇게 저쪽에서 인기 있었던 그러나 100년 전에 폐기된 이론을 가지고 그죠? 레닌 제국주의 그 어느 세월의 얘기인데 그죠? 그게 참 머리가 그게 후진국이에요. 참 보면.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속상하고 쪽팔리는데 그죠? 좀 앞서가는 게 없어. 이거마저도 그죠? 다 뒷북쳐 뒷북. 그래서 제국주의는 1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끝나버렸고요. 요즘 와서는 제국주의 얼마나 인기가 없냐면 그죠? 이번에 시리아 보세요. 미국도 지상군 투입 안 하죠. 러시아 지금은 어느 나라도 지상군을 넣지 않겠다는 얘기는 절대 우리가 제국주의적 풍모를 보이지 않겠다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얼마나 피봤어요. 월남에 가서도 피봤고 아프간도 피봤고 그죠? 지금 지구상의 나라들은요. 이제 뭐 영토 확장 뭘 깨달으면 이거예요. 그 땅을 지배하게 되면 그게 놈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골 때리는 일입니다. 아니 그냥 장사해서 돈만 벌면 되지 왜 그 놈들 피부치다 한 놈들 다 먹여 살리고 그죠? 그걸 난민도 아니고 뭐예요. 사실 지금 지구상에서요. 이제 제국주의 하겠다는 놈은 없어요. 인권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뭐 팰 수도 없고. 근데 그 일본 놈들이 그죠? 이 병신같이 1차 전쟁 끝난 놈을 제국주의를 갖다가 다시 그죠? 대동아 공영권 해갖고 또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저놈도 멍청한 놈들이에요. 얼마나 미련해 일본도. 그죠? 그래갖고 뭐 내선 일체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일본은 또 순진하게 또 한민족이 돼보자고 내선 일체를 주장했잖아. 참 의도가 어찌 보면 순수하고 참 어리석고 그죠? 참 멍청한 일본 놈들은 조선은 조선이고 일본은 일본이지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원래 피는 한 핏줄이지만 독일과 영국도 원래 게르만 같은 핏줄이잖아요. 참 그게 그죠? 일본 제국이 사실상 지구상에서 이미 일본 제국은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게 유럽서는 이제 그런 거 안 해. 독일도 히틀러의 광기 때문에 그죠? 막판에 닥질했지만 제국주의는 사실 2차 대전 45년 그죠? 종전과 함께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게 60년째 2005년이죠. 그죠? 72년 더하면 72년이 그죠? 2019년이에요. 저는 2019년 한국에서 통진당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제국주의는 역사상 이제 완전히 소멸할 거로 봐요. 이제는 더 이상 뭐 민족 해방이니 뭐니 그런 닥질 안 해요. 그리고 그죠? 남미에서는 그 가톨릭 있는 데서 뭐 해방 신학하고 해방 신학이 사실상 뭐 민족 해방이죠. 뭐 똑같은 것들인데 그죠? 그 가톨릭하는 멍청한 놈들이 뭐 아직도 좀 하긴 하지만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러시아 그죠? 독일이 일으킨 이 사건이 1차 대전이 엄청난 그죠? 참하지만 사실은 또 길게 보면 인류의 그죠? 발전에 저기 기여한 바가 커요. 그걸 통해서 권력을 이양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죠? 권력이란 게요. 착하게 내려주는 법이 없어요. 뭐 늙은 사람이 그죠? 옛날에 뭐 DJ가 뭐 권력을 부리면 뭐 노역이라는데 노역이 아니에요. 권력은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겁니다, 원래. 놓는 놈은 그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죠? 여러분이 돈 벌었죠? 죽을 때까지 통장에 있는 돈, 그거 미리 주지 마세요. 끝까지 쥐고 있다가 누가 나한테 아부하는 걸 봐서, 주면 주는 거지.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끝까지 쥐고 계세요. 어떻게 번 돈인데.
아버님 미리 좀 내려놓으시죠. 그 말에 낚이지 마시고. 권력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밑에 놈이 뺏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